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최근 중화권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인 왕양, 중국 정협 주석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시진핑 주석의 자리를 승계할 것 같다는 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튜버들 몇 분도 이 설을 소개하고 있더군요. 만일 정말로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가 결정되었고 그것도 내년에 있을 20대에서 변경이 일어난다면 정말 매우 큰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소문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이 소문의 근거는 두 가지 뉴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8월 17일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사람 중에 5사람이 참석한 중국 공산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 이 회의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참석자 이름을 하나씩 기술을 할 때 언제나 당의 권력 서열대로 그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죠. 그런데 전과는 달리 왕양의 이름이 왕후닝이나 한정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권력 순위에 매우 민감한 관영 매체에서 중국 지도부 인사들의 서열을 바꿔서 보도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열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 삼고 있는 뉴스는 지난 8월 18일에 티베트 해방 기념식에 왕양이 참석한 사실입니다. 이 뉴스가 왜 민감한가 하면 과거 2001년의 후진타오, 10년 후엔 2011년의 시진핑 등이 후계자로 지정된 후에 모두 이 행사에 참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양이 참석한 것을 놓고 야, 이거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로 왕양이 지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반중 인사인 전포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중국 관련된 유튜브를 올리는데 꽤나 반중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뉴스들을 근거로 해서 왕양이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로 결정된 것 같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연임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왕양이 후계자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권력투쟁에서 진 것이다. 이런 취지의 해석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중화권 매체와 또 많은 중화권 사람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이 됐습니다. SNS를 통해 많이 전파되는 아주 전형적인 카더라 통신 중에 하나이죠.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연임을 못하게 됐다든가 후계자가 결정됐다든가 후계자가 누구라더라 이런 이야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신속하게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주요 매체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죠. 저는 아마도 왕양 후계자설에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소문에 대해서 미디어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개인 유튜버나 SNS가 아니라 그래도 객관성이 상당히 인정이 되는 그런 주류 매체를 찾아본 것이죠. 제가 찾아본 그 평가 중에 먼저 RFI를 소개해드리면 RFI는 이 소문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 결정은 아직 1년이나 남았고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뚜오웨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뚜오웨이 매체에 대해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친상하이방 계열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친시진핑 매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치적 성향을 좀 알기 어려운 미디어인 이 뚜오웨이는 이 소문에 대해서 너무나 모순이 많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우선 왕양의 당내 서열이 원래부터 왕후닝이나 한정보다 높았다. 그래서 왕양의 이름이 왕후닝이나 한정보다 먼저 나온 것은 그건 결코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왕양이 시진핑 주석 자리가 아닌 리커창 총리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나면 왕양은 당연히 시진핑 주석에게 미운 털이 박힐 텐데 이것은 또 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암시를 하기도 했죠. 아무튼 뚜오웨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왕양의 주석 후계자설은 믿을 수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중화권 미디어인 자유시인은 이 소문은 너무나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혹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슬쩍 흘린 소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주류 중화권 매체들도 이 소문을 믿기에는 너무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포콩이라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론을 좀 조급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고 또 사안을 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한 번은 싱가포르 지도부가 총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싱가포르 총리가 당시 총칭시 석이었던 전민월에게 인사말을 합니다. 두 나라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서로를 더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싱가포르의 다음 세대 리더를 데리고 왔다. 이제 이렇게 말했죠. 그때 전민월 총칭 서기가 아유 제가 무슨 차세대 리더인가요? 뭐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야 그러면 자기가 차세대 리더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민월이 다음 주석이 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낸 적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베이징 외곽에서 사람들이 군인들을 태운 버스 수십 대가 베이징 방향으로 가는 걸 봤다. 이렇게 트위트를 한 걸 보고 베이징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전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천포콩의 이번 해석은 그의 평소의 성향을 볼 때 조금 조급한 결론이고 조금은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양의 서열이 공산당 내에서 전에는 낮았다가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또웨이가 말하는 대로 원래부터 서열이 높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영 매체의 보도 관례를 볼 때 왕양의 권력의 변화는 실제로 발생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왕양이라는 사람의 실질적 권력, 실제 파워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 시각으로 보면 왕양의 권력 서열이 상승한 거냐 아니면 왕후닝이나 한정의 권력이 퇴조한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왕후닝이나 한정의 권력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연령이 높아서 내년 20대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양은 중국 지도부의 관례 7상8하 치샹빠샤 67세까지는 한 번 더 할 수 있고 68세가 되면 이제 물러나셔야죠 라는 그런 인사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왕양은 67세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은퇴를 안 하고 유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닝이나 한정은 은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은퇴가 확정된 사람 그리고 유임이 결정된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유임이 돼서 현역에 있을 사람에 대한 무게가 더 쏠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년 20대 당대회 여기에서 중국의 다음 10년을 이끌 중국 지도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은 역시 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년도 없앴죠. 그리고 지난번 14차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도 5개년 계획과 함께 2035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것을 볼 때는 최소한 본인이나 그 지지 진영은 유임을 추구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을 볼 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진핑 주석은 역시 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중국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전의 중국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진영이 시진핑 진영과 리커창 진영이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지 않는데 리커창 총리는 은퇴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상무위원직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만일 유지한다면 어떤 자리에 갈 것인가? 저는 전인대 의장 자리가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전인대 의장 자리는 총리보다 서열이 하나 낮은 편이었죠. 이 전인대 의장 자리는 현재로 보면 권력 서열이 2위인 총리 다음에 3위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법률 개정을 해서 이 전인대가 부총리급 이하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여러 가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법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막강한 자리가 됐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의장으로 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리직은 누가 맡을 것이냐? 새로 상무위원이 되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기존 상무위원 중에서 권력이 강화된 사람이 맡게 되겠죠. 그런데 왕후닝과 한정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현재 전인대 의장을 맡고 있는 리잔수 의장도 연령이 많아서 물러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이 가장 어린 짜오러지가 남는데
이 사람이 원래 출세한 것이 짱저민 전 주석이 이끌어준 데다가 그에 따라서 상하이방과 관계가 가까운 편이라는 평이고 최근 2, 3년간에는 시진핑 그룹과도 알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리 자리는커녕 상무위원직 유지할 수 있느냐 자체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총리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왕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에 도는 소문에는 이미 시진핑 진영과 리커창 진영이 20대 지도부에 자리를 놓고 여러 가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 자리는 공고히 하고 나머지 상무위원 자리 6자리 중에 시진핑 진영이 3자리, 리커창 진영이 2자리, 그리고 두 진영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왕양을 위임한다 라는 그런 관측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허난, 정조우의 홍수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을 놓고 국무원과 허난성 정부 사이에 좀 알력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리커창 총리가 허난성을 공격했다는 그런 말이 많았고 허난성의 지도부가 시진핑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간접적으로 시진핑 진영을 공격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리커창 총리가 왜 공격을 했느냐? 리커창 총리가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논의가 됐던 총리 후임을 놓고 불만을 가진 결과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커창 총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총리 후임으로 지명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왕양은 원래 공청단파 출신이어서 리커창 총리와 먼 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사람이라기보다는 리커창 총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좀 문제죠. 거의 모든 중화권의 전문가들이 리커창 총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후임은 현재 후춘화 부총리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춘화는 지난 정권에서 진작에 격대 지명이 된 차세대 리더죠. 그리고 당시 지명이 됐던 차세대 리더 7사람 중에 다들 실각을 하고 이 후춘화 부총리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동안 그야말로 시진핑 그룹의 모진 견제를 받으면서 와신상담하며 지내고 있죠. 이 후춘화가 공청단파를 이끌 다음 리더라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그룹의 치열한 견제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난번에도 상무위원 입성이 좌절이 돼서 화제가 됐던 후춘화 부총리가 이번에는 상무위원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미디어나 전문가들도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짜오러지가 역시 물러난다고 봤을 때에는 상무위원의 빈자리 3자리는 모두 시진핑 그룹이 차지하게 되죠. 왕양의 경우도 명분상으로는 공청단파니까 시진핑 그룹 입장에서 볼 때는 리커창, 후춘화, 왕양 이 3사람을 너희 진영에서 가져갔으니까 남은 3자리는 우리 진영에서 가져갈게. 이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왕양이 두 파벌의 중재 역할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이 지적한 대로 3.5 대 2.5의 그런 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진영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사람은 누가 될까요? 상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국원이 돼야 됩니다. 현재 정치국원이 25명이 있는데요. 대부분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퇴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상무위원, 차세대 리더로 진입이 가능한 연령대 사람이 딱 3사람 남습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항상 차기 상무위원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요. 바로 띵쉐상 중앙방공청 주임, 리창 상하이 서기, 그리고 전민월 종칭 서기입니다. 이 중 전민월 같은 사람은 그 전문성으로 볼 때 현재 사상과 선전전을 담당하고 있는 왕후닝의 자리를 이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함부로 추측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냥 재미삼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짜오커지가 맡고 있던 기율위원회 이 부분이 아마도 띵시상 반공청 주임이 가고 예산과 행정을 다루는 한정의 자리에는 리창이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종합을 해보면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차세대 중국의 지도부는 시진핑, 리커창, 왕양, 띵쉐상, 후춘화, 전민월, 리창 이렇게 7사람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튼 미래를 예단하는 일, 게다가 인사를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죠. 게다가 누가 감히 중국 지도부의 인사를 예측하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권위 있는 전문가분들이나 미디어들은 함부로 인사 예측을 내놓지 않고 있죠. 저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골목길에 사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예상이 틀렸을 때에 대한 부담이 좀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제 예상이 맞을 거라는 둥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그냥
가벼운 흥미거리로만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